상자를 열자 정연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이트 턱시도를 입은 젊은 민호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웃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이라고?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샤워실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하고 계세요? 서연이 목욕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연은 얼어붙었어요. 손에 있던 결혼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변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랑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 서울 외곽 신도시의 스카이뷰 아파트 28층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연은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면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40평형 펜트하우스의 넓은 공간이 아침 햇살로 가득 차 있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연은 오픈형 주방으로 걸어가며 대리석 아일랜드 위에 놓인 이탈리아산 에스프레소 머신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작년에 사온 것이었죠. 100만 원이 넘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이 기계로 커피를 내리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은 원두를 바꿔볼까? 정연은 혼잣말을 하며 서랍에서 케냐산 원두를 꺼냈습니다. 갓 볶은 원두에서 나는 고소한 향이 주방 전체를 감쌌어요.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였어요.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이었죠.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빼먹지 않는 성시험 때문인지 동년배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정연은 커피 2잔을 준비하며 발코니 쪽을 힐끗 봤습니다. 민호는 베란다 정원의 식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장미, 라벤더, 로즈마리가 심어진 화분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보, 커피 준비됐어요. 정연이 발코니 문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금방 들어갈게. 그때 복도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정연은 무의식적으로 어깨가 살짝 경직되는 걸 느꼈습니다. 올케 언니,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서연이 거실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실크 홈웨어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어제 미용실에서 새로 한 듯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부터 저렇게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서연 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에요. 저는 차가 더 좋아서요. 얼그레이 있으면 부탁드려요. 서연은 소파에 우아하게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양 자연스러웠어요. 정연은 찻잔을 꺼내며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발코니에서 들어와 손을 씻었습니다. 장미 새싹이 많이 올라왔어. 올해는 꽃이 잘 필 것 같아. 그럼 다행이에요.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많이 상했었잖아요. 정연이 커피잔을 민호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서연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을까요?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실내에만 있기 아까워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호가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조용히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아침을 보내고 싶었지만 서현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세 사람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28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신도시의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멀리 산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고 아래로는 출근길 차량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냉장고에서 샴페인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아침부터 샴페인이요? 정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미모사 만들려고요. 오렌지 주스와 섞으면 아침에 마시기 딱 좋아요. 파리에 있을 때 자주 마셨거든요. 서현은 능숙하게 샴페인 코르크를 땄습니다. 톡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살짝 넘쳤어요. 정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샴페인을 마시는 여유, 파리에서의 추억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여유로움. 모든 게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슬렸어요. 올케 언니는 안 드세요? 아니에요. 커피로 충분해요. 정연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민호도 손을 저으며 사양했어요. 나도 아침에는 커피가 제일이야. 서현 혼자 미모사를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고 한강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정말 좋은 뷰네요.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정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이 왠지 어색하게 들렸거든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인 것처럼 들렸어요. 민호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 관리비 문제랑 주차장, 리모델링 건으로 얘기할 게 많다고 하더라. 복잡하겠네요. 요즘 아파트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연이 대답하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원두 향이 입안에 퍼지면서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서현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케, 라떼 거품이 너무 많네요. 카페 좀 다녀보세요. 요즘 바리스타들이 만드는 라떼 아트 보면 정말 예술이에요. 정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게다가 카페 좀 다녀보라는 말은 마치 자신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인 양 들렸어요. 아, 그래요? 다음에 참고할게요. 정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쾌감이 올라왔어요. 평생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민호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커피 맛 좋은데 정연이가 내리는 커피가 제일이야. 그럼요. 민호 오빠 취향에 맞게 내리시니까요. 서현의 대답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테라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을 아침의 상쾌함도 어느새 사라지고 세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 분명 평범한 아침 대화인데. 서현은 여전히 샴페인을 마시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족의 아침 풍경이었지만 정연의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8층 높이의 테라스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침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정연에게는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머리 위에 무거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정연은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서현이 오늘 파리 친구와 화상 통화가 있어서 조용히 좀 있을게요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것이 다행이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서 정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65세의 나이치고는 여전히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서현의 그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전에 운동을 마치고 간 시간대였죠. 정연은 러닝머신에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조경이 아름다웠어요. 가을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30분쯤 운동을 한 후 정연은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싶었거든요. 사우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2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같은 동에 사는 박 여사였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이 인사를 하자 박 여사가 반갑게 웃었어요. 어머, 정연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연은 수건을 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우나 특유의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가 피부를 감쌌어요. 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이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분이 28층에 사신 분이에요. 네, 2802호에 사세요. 남편분이랑 시누이분이랑 함께 살고 계시죠. 박 여사가 정연을 힐끗 보며 대답했어요. 정연은 자신들이 화제에 오른 것을 알고 약간 민망했습니다. 아, 그분들이군요.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된 것 같은데 정말 우아하시던데요. 특히 시누이분은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낯선 여성의 말에 정연의 귀가 번쩍 섰습니다. 서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분 얘기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니요. 낯선 여성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옛날 얘기인데요. 박 여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현 씨, 예전에 민호 씨랑 결혼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래 전 일이지만요. 정연은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서현과 민호가 결혼했었다고? 낯선 여성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금은 정연 씨가 부인이시죠. 근데 서현 씨가 시누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전처가 시누이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박 여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정연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우나의 열기가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글쎄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돌던 얘기로는 서연 씨가 먼저 떠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민호 씨가 정연 씨와 재혼하셨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서연 씨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정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사우나 밖으로 나갔어요. 냉수 샤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정말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호가 나한테 그런 중요한 걸 숨겼을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했던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서현이 이 집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 민호와의 묘한 분위기, 그리고 오늘 아침 민호 오빠 취향에 맞게라고 했던 말까지. 정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8층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운동 어땠어? 민호가 평소와 다름없이 물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연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서현 씨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요? 민호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정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사우나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 민호가 몸을 돌려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정해 보였지만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서현 씨랑 당신이 예전에 결혼했었다는 얘기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 헛소리 누가 했어?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뒷담화를 왜 믿고 그래?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평소 침착하던 그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걸. 화내는 게 아니라 황당해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문을 가지고 와서 나를 의심하니까. 민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서재에서 좀 있을게. 책 정리할 게 있어서. 그가 서재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연은 더욱 확신이 섰어요. 민호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진짜 억울하다면 차근차근 설명했을 텐데 오히려 회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정연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정연은 긴장했습니다. 이제 서연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올케 언니, 집에 오셨네요. 운동 다녀오셨어요? 서연이 거실로 나와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이 여자가 정말 민호의 전처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지냈을까? 네, 다녀왔어요. 정연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우아한 모습이 이제는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이 집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 민호에 대한 친밀한 태도,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28층 아파트의 고급스러운 거실에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다른 하나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로. 그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정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오래전부터 약속된 골프 모임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나갔고, 서현은 아직 자신의 방에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정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복도에서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샤워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정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정연은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서연의 방 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이래도 될까? 하지만 내가 알 권리가 있잖아. 정연은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서연의 방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킹사이즈 침대에는 실크 시트가 깔려 있고 드레싱 테이블에는 명품 화장품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대형 드레스룸이 있었어요. 샤워실에서 여전히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연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서둘러 움직였어요. 침대 옆 서랍부터 열어봤습니다. 액세서리와 속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음은 드레싱 테이블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고급 화장품들과 향수병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브랜드는 하나도 없고 모두 해외 명품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살 수 있지? 수입이 있나? 정연은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 벽면을 가득 채운 옷장이 나타났어요. 샤넬, 에르메스, 디올. 유명 브랜드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신발장이 있었어요. 정연은 무릎을 꿇고 신발장 아래쪽을 살펴봤습니다. 샤넬 슈즈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그 밑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샤워실 물소리를 확인한 후 정연은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표면에 먼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상자를 열자 정연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 있던 사진을 집어들자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화이트 턱시도를 입은 젊은 민호와 순백의 옷뜻 꽃띠르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고급 호텔 웨딩홀이었습니다. 청담동의 유명한 호텔 같았어요. 이게 정말이라고? 정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 사진인 듯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스위스의 알프스에서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정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민호가 거짓말을 했고 서연은 정말 그의 전처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샤워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연은 깜짝 놀라 사진들을 서둘러 상자에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샤워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정연은 급하게 사진들을 주워 담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서연이 목욕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머리에는 수건을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차가운 분노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드레스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손에는 아직 결혼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변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서현은 몇 초간 정연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내 과거, 이제 구경 끝났어요? 서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놀란 기색은 사라지고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연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서현이 다가와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정연은 꼭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미모 씨와의 결혼 사진인가요? 보면 모르겠어요? 눈이 있으면 봐야죠. 서현은 드레스룸에서 나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언제 결혼하셨던 건가요? 궁금해요. 올케가 민호 오빠를 만나기 훨씬 전이에요. 나랑 민호 오빠는 20대 때부터 알고 지냈거든요. 정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정말 젊어 보였어요. 자신이 그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혼하셨어요? 그건 올케가 알 필요 없는 일 아니에요. 서현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정연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서현의 태도가 더욱 화나게 했어요. 알 필요 없다고요? 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안주인? 서연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자리가 원래 누구 거였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 말에 정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 속의 서연은 분명 이 아파트의 첫 번째 안주인이었거든요. 복도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두 여자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연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사진을 꼭 붙들고 서연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민호와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결혼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골프 가방을 현관에 두고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정연에게는 모든 것이 가시고 보였습니다. 여보. 정연의 목소리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가 정연의 표정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이게 뭐죠?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민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이트 턱시도를 입은 젊은 민호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몇 초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골프 글러브를 벗던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서현 씨 방에서 찾았어요. 이게 정말 당신들의 결혼 사진이에요.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아, 이건 복잡한 얘기야. 복잡하다고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에요. 서현 씨와 결혼했었냐는 거예요. 정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 후 30년 만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캐시미어 가디건과 슬랙스로 갈아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러워요? 서연이 대리석 아일랜드에 기대며 말했어요. 정연은 그 여유로운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어요? 숨긴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에요. 서현의 대답에 민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서현아, 그만해.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야. 우리라고 하시네요. 정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요. 아니면 당신과 서연 씨요. 민호는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골프장에서 돌아온 상쾌한 기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연아, 앉아. 차근차근 설명할게. 설명이요? 30년 동안 나를 속여온 걸 지금 와서 설명으로 해결되나요? 정연은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꼭 쥔 손에는 핏줄이 서 있었어요. 서연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옳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지금 나를 걱정하는 척해요? 당신이 내 남편의 전처라면서. 전처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식으로 이혼한 게 아니거든요. 서현의 말에 정연과 민호가 동시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정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서현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서류상으로는 아직 부부예요. 내가 해외로 떠났을 때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서연이 떠난 후에 사실혼 관계로 간주되어서. 사실혼이라고요? 정연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전혀 즐겁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그럼 내가 30년 동안 첩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민호가 소리를 쳤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이 물을 마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간단해요. 민호 오빠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오빠가 제일 잘 알 거예요. 정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보,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함께 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사랑해. 지금도 사랑하고. 그럼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어요? 서현 씨가 당신의 아내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서현이 아일랜드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잊고 싶었던 거겠죠. 나를 버리고 올케와 함께 살기로 했으니까요. 버렸다고요? 정연이 서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먼저 떠난 거 아니에요.
떠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전기처럼 찌릿했어요. 어떤 이유요? 그건 민호 오빠에게 물어보세요. 서현은 말을 던지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연은 민호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유라는 거예요? 당신이 서현 씨를 왜 떠나보냈어요? 민호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어요. 누구지? 민호가 중얼거리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직원이었어요. 소음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웃집에서 들었다는 얘기였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 걸까요? 민호가 문을 열고 나가 직원과 이야기했습니다. 몇 분 후 돌아와서 말했어요. 위아래 층에서 신고했대. 앞으로 조심하자고 했어. 정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웃들에게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네요. 우리 집 사정을. 정연아. 됐어요. 더 이상 들을 얘기도 없고요. 정연은 사진을 민호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사진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어요. 오늘 밤은 게스트룸에서 잘게요. 더 이상 같은 침실에서 잘 수 없어요. 정연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민호만 남았고 바닥에는 젊은 시절의 결혼사진이 쓸쓸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28층 아파트의 고급스러운 거실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2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하 1층 커뮤니티 센터에는 각 동의 대표들과 관심 있는 입주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정연은 게스트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정연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정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김 여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 소음 신고 이후로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민호는 정연보다 먼저 와서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제 같은 집에서 남남처럼 지냈거든요. 정연이 중간쯤 자리에 앉으려는데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서현 씨도 오셨네. 정연이 돌아보니 서현이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완벽한 차림새였습니다. 마치 패션쇼에 나오는 모델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현이 우아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연 바로 옆자리에 앉는 거였어요. 올케 언니, 여기 앉아도 될까요? 서현의 질문에 정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명분도 없었고 이미 주변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마이크를 잡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관리비 인상건과 지하 주차장 리모델링 문제입니다. 먼저 관리비부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연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현이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주차장 문제로 논의가 뜨거워졌습니다. 주차 공간 배정을 두고 입주민들 간에 의견이 갈렸거든요. 2,800이 오는 차를 몇 대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연의 집을 지목한 거였어요. 민호가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2대입니다. 그런데 왜 3자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집은 자리가 부족해서 고민인데. 박 여사가 따지듯 말했어요. 정연은 당황했습니다. 3자리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때 서현이 우아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든 시선이 서현에게 집중되었어요. 정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집의 소유주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 차도 주차하고 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관리소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소유주라고 하시면? 서현이 미소를 지으며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민호 오빠와 저 이 아파트 첫 입주 때부터 부부였거든요. 그 자리는 원래 제 거였어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웅성웅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이힐로 버텨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연 씨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 정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케는 나중에 들어오신 거죠. 물론 지금은 가족이니까 함께 살고 있지만요. 올케라는 표현에 사람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도대체 누가 진짜 부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오빠. 서현이 민호를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여기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최초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서현이 서류를 펼쳐 보이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로 서현과 민호의 이름이 공동 소유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법적으로는 서현의 것이기도 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박 여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정연 씨는 어떤 자격으로? 사실혼 관계죠. 서현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정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정연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30년 동안 내가 그 집의 안주인이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서현의 차가운 대답에 정연은 손이 떨렸어요. 민호가 두 여자 사이에 서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사적인 문제라.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박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 문제와 직결된 일이잖아요. 도대체 누가 진짜 2802호 주인인지 분명히 해야 해요. 다른 입주민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이상하다 했어요. 일주일 전에 큰 소리로 싸우던 것도 이 문제 때문이었나 보네요. 어쩐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정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동정하거나 수군거리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만두세요, 다들. 정연이 다시 소리쳤지만 이미 회의장은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서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올케,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그 여유로운 태도에 정연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왜 그 집을 떠났어요? 왜 민호를 버리고 갔어요? 이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입주민들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두 여자의 대결을 지켜봤습니다. 서현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어요. 버렸다고요?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는. 서현아. 민호가 강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2802호의 복잡한 가족사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정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급하게 회의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연은 잠시 멈춰섰어요. 28층으로 올라가야 하지만 그 집이 정말 자신의 집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5분 후 서현과 민호도 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였어요. 입주민들은 여전히 2802호의 스캔들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온 아파트가 그들의 사생활을 알게 된 거였어요.
28층 아파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 정연의 자존심도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게스트룸에서 나오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식사도 거르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자신들의 스캔들로 떠들썩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화요일 오후 정연은 마침내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민호도 서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회사 동료들과 만나러 나갔고 서현은 백화점에 간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정연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지만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서재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람의 책이라도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연은 정리하러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문을 열자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바람이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정연이 책을 집어들려는데 그 아래 깔려있던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결혼관계 해지 합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정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읽어봤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민호와 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작성 날짜는 25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연은 혼잣말을 하며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발적으로 결혼관계를 포기하며 김태원과의 동거를 위해 프랑스로 출국할 예정임. 민호는 이에 동의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기함.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원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서연이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서류를 계속 읽어 나갔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김태원 프랑스 파리 거주, 사업가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의 의지로 민호와의 결혼 생활을 종료함. 향후 5년간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약속함. 정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서연이 먼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떠났다는 얘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추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현의 프랑스 사업 실패로 인한 2001년 긴급 귀국건에 대해 민호는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거주를 허락함. 단, 이는 어떠한 법적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음. 2001년에 돌아왔다고? 정연이 계산해봤어요. 서현이 돌아온 것은 자신과 민호가 결혼한 지 10년 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서류 마지막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서현, 김태원에게 버림받고 돌아옴. 갈 곳이 없다고 함. 정연에게는 신우이라고 소개하기로 함. 진실을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정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연을 미워했는데 사실은 서연이 먼저 민호를 배신했던 거였어요.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정연은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입주자 회의에서 당당하게 굴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서재 책장에서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원 관련 자료라고 적힌 파일이었어요. 정연은 그것도 열어봤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들어있었어요. 파리 한인 사업가 김태원 사기 혐의로 기소. 김태원 투자자 돈 가지고 도주와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한 기사에는 피해자 인터뷰도 있었어요. 김태원과 동거하던 한국인 여성도 피해자 중 하나로 모든 재산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현이 바람을 피우고 떠났다가 사기꾼에게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평생 원망했던 사람이 사실 스스로 다 버린 거였네. 정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서현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이내 모든 것을 잃고 2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거니까요. 현관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연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케 언니, 집에 계세요. 서현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우아한 톤이었지만 이제 정연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연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서현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쇼핑 다녀오셨어요? 네, 가을 옷 좀 봤어요. 올케도 나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서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전만큼 완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피곤해 보였어요. 정연은 서현의 옆에 앉았습니다. 서현 씨,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서현의 표정이 조금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김태원이라는 분 알고 계시죠? 순간 서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서재에서 서류를 봤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정연의 말에 서현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방금 알았어요. 우연히 서류가 떨어져서. 서현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60대 여성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괴롭혔어요? 죄송해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서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연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분노가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연의 질문에 서현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25년간 이어져 온 거짓말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비가 그쳤습니다. 정연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현과의 대화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분노가 사라지자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연은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루프탑 정원에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밤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32층 루프탑에 도착하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친 후라 공기가 맑았어요. 한강이 네온사인을 받아 반짝였고 멀리 남산타워가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으려는데 이미 누군가가 있었어요. 서현이었습니다. 올케 언니. 서현이 뒤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완벽한 메이크업은 없었고 맨 얼굴에 집업 후드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대 대학생 같은 모습이었어요. 혼자 있고 싶으셨다면 내려갈게요. 정연이 돌아서려 하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앉으세요. 어차피 얘기할 게 많잖아요. 정연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밤에 여기 올라오신 적 있어요? 서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가끔요. 잠 안 올 때 올라와서 야경을 봐요. 서현 씨는요? 저도 자주 와요. 특히 죄책감이 들 때. 서현의 솔직한 대답에 정연은 의외였어요. 죄책감이요. 25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올케한테도 민호 오빠한테도. 서현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돌아왔을 때 말이에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서현이 웃었지만 쓴 웃음이었습니다. 25세에 결혼해서 행복했어요.
민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김태원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정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태원은 파리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어요. 로맨틱한 도시에서 꿈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정말 바보같이 믿었죠. 그래서 미모 씨를 떠나신 거군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확실한 행복을 버리고 불확실한 꿈을 쫓았죠. 서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파리에서 3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김태원이 사업을 잘 할 때까지는요. 샴페인을 마시며 생강을 바라보고 루브르 박물관을 산책하고 꿈 같았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신 거군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집에 왔어요. 김태원이 투자 사기로 수배됐다면서요. 그제서야 알았죠. 내가 함께 살던 남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서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룻밤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돈도, 사랑도. 김태원은 도망갔고 나는 빚더미에 앉았죠. 정연은 서현의 아픔이 전해져 와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민호 씨한테 연락하셨나요?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먼저 배신하고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도움을 청해요. 서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2년 동안 파리에서 접시 닦는 일을 했어요. 한국어도 통하지 않는 식당에서 매일 울면서 일했죠. 그래서 2001년에 돌아오신 거군요. 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요. 민호 오빠한테 전화했을 때, 오빠가 받아준다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서현이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올케를 보는 순간 질투가 났어요. 내가 버린 자리에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신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비참함을 올케한테 화풀이한 거죠. 서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연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25년 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민호 오빠 같은 사람을 왜 버렸을까? 서현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케는 정말 현명한 분이에요. 확실한 사랑을 선택하셨으니까요. 정연도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민호 씨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서현 씨의 존재를 숨긴 것처럼요. 그건 오빠가 올케를 보호하려고. 알아요. 하지만 30년 동안 속았다는 게 아직도 상처예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루프탑을 스쳐 지나갔어요. 올케,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서현이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오빠는 올케를 정말 사랑해요. 제가 돌아왔을 때도 지금도 오빠 눈에는 올케밖에 없어요. 정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당신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불안했어요. 혹시 민호가 마음이 변할까봐. 그럴 일 없어요. 오빠한테 저는 이미 과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에요. 그때 루프탑 문이 열리며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두 사람 다 방이 비어 있어서 놀랐어. 민호가 다가오자 두 여자는 손을 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리라니? 제가 이 집을 떠날게요. 서현의 말에 민호와 정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갑작스럽지 않아요. 25년 동안 미뤄온 일이에요. 서현이 서울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연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부산에 있는 친구가 작은 카페를 한다고 해요. 같이 해달라고 했거든요. 서현이 미소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미소 같았어요. 늦었지만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현아,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아니에요, 오빠.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어야 할 일이에요. 서현이 정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올케 언니. 그리고 행복하세요. 루프탑에서 내려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정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움도 동정도 아닌 한 여자의 인생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민호가 정연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정연아.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복잡했던 삼각관계도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석 달 후 12월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연은 침실에서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푹 잠든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는 민호가 아직 잠들어 있었죠.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정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통창 너머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파트 조경이 하얗게 덮이면서 마치 새로운 세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정연은 지난 석 달을 떠올렸어요. 서연이 떠난 후 집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본래의 평온을 찾아갔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는 김이 따뜻했어요. 정연은 민호가 좋아하는 콜롬비아 원두로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라떼 아트도 제법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보며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서 나온 그가 정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 잤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첫눈이 왔네.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커피 향이 좋다. 오늘은 하트 모양도 만들어 봤어요. 정연이 자랑스럽게 라떼를 건넸어요. 우유 거품으로 만든 작은 하트가 선명했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고마워. 정말 예쁘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대화가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어제 서연한테서 문자가 왔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연은 더 이상 그 이름에 움찔하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부산에서 카페 오픈했다고. 이름이 새로운 시작이래. 정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사진도 보내왔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연이 앞치마를 입고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우아한 모습과는 다르지만 훨씬 자연스럽고 밝아 보였어요. 잘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정연의 진심 어린 말에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서연 씨가 행복해야 저도 편해요.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연의 성숙한 답변에 민호는 감동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정연 씨 계세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정연이 문을 열자 김 여사가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거 드시라고 만들어 왔어요. 김치찌개가 담긴 냄비였습니다. 아, 고마워요. 굳이 이런 걸. 그동안 힘드셨잖아요. 저희도 몰라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김 여사의 말에 정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입주자 회의 이후 이웃들과 어색했었는데 점차 이해해 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다음 주 입주자 모임 때 같이 나오세요. 연말이니까 간단한 파티도 하고요.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김 여사가 돌아간 후 정연과 민호는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다. 역시 김 여사님 솜씨야. 민호가 엄지손가락을 지켜들었어요. 이웃들이 다시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당연하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민호가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서현 일도 그렇고, 너를 힘들게 해서. 이제 됐어요. 모든 게 지나간 일이니까. 정연이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비밀 없이 지내요. 서로에게 솔직하게. 약속할게.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함께 쇼핑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손을 잡고 백화점을 걸어 다니며 크리스마스 선물도 골랐습니다. 이거 어때? 서연한테 보낼 개업 선물로. 민호가 예쁜 찻잔 세트를 가리켰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카페에서 쓸 수 있겠네요. 정연도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서연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녁에는 발코니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첫눈이 그치고 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꽃을 심어볼까? 민호가 화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아요. 봄꽃들로 가득 채워요. 정연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가자.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제주도 말이야. 정말요? 응.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민호의 제안에 정연의 마음이 설렜어요.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잠들 준비를 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연이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우리 사이를. 민호가 정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정연은 민호의 품에서 평온함을 느꼈어요. 지난 몇 달간의 혼란과 아픔이 마침내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덮인 서울의 밤이 평화로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뭘 할까요? 같이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 민호의 제안에 정연이 웃었어요. 65세의 눈사람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즐거우면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28층 아파트의 고급스러운 침실에서.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며. 다음 날 아침 정연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 좋은 아침이에요, 서울아. 정연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시간을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아래로 따스한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희망찬 새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때로는 진실이 아프지만 결국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